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해 결정의 시간이 임박하면서 호남권 시도 의원들이 상경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는 개별 여행객들이 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입 입시철이 끝나고 등장했던 명문대 합격 현수막이 사라지는 대신 전교생의 이름을 거는 학교도 있어 화제입니다. 수영대 선수촌 후보지가 동구 계림 8구역과 광산 송정주공 등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고속철도 개통 일정에 쫓긴 정부와 코레일이 다급하게 지역 간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이 깊어져서 타협은 쉽지 않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개통이 4월로 임박한 호남고속철. 코레일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국토교통부 승인이 끝나야 4월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 뒤에도 열차 시간표와 KTX 차량 운용표를 짜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연기 열차 운행까지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28일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2회씩 줄이자는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다급한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굉장히 급하죠. 지금 시간이 없죠.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 소용을 한 부분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이 광주와 전북, 대전시를 잇따라 방문해 황급히 여론 수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그건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러나 서대전역 경유로 촉발된 갈등으로 지역마다 연일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은 격화되고 있고 정치권은 자존심 대결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 차관을 직접 만나 서대전역 경유를 50%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등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 반발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지역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 또한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서대전 경유안에 대한 지역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속철도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서대전 경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지역 출향 인사들로 구성된 호남 미래포럼도 국가기관교통망은 지역적인 교통 수요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행 다니다 보면 특별한 숙소에서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수요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광주에도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붉은 벽돌집. 예스러운 멋과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학대학교 기숙사로, 더 오래전에는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되던 낡은 건축물이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통유리 벽 덕분에 개방감이 좋은 부엌,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 여기에 운영자의 세심한 배려까지 자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의 오후부터 다 온도를 다 올려가지고 방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남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들어온 것처럼.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마을인 양림동. 운영자는 외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머물며 양림동의 진면목을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을 제대로 좀 느끼고 하고 정신적인 좀 힐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평범한 단독주택. 이은총 씨는 자신의 집 2층을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짬짬이 부업 삼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 침대를 들여놓고 욕실도 개보수했습니다. 숙박요금은 1인당 1박에 2만 원씩. 아직은 돈벌이보다는 여행자들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밖에서 좀 힘들었다면, 여행하다가 지쳤다면 좀 쉬었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광주에 등록돼 있는 게스트하우스만 대략 20여 곳. 운영 행태가 일반 여관이나 모텔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행 문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 당분간 게스트하우스 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문화도시라면 게스트하우스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옥으로 된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곳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간이 스포츠 시설. 부부가 함께 즐기던 취미가 투숙객 누구나 좋아하는 독특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국악 관악기 제작자인 남편과 택견 전수자인 부인은 이곳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을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같이 차를 나눠 마시고 같이 음식도 뭐 있으면 조촐히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좋아해서. 광주 대인시장 인근의 또 다른 한옥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폐가를 깔끔하게 탈바꿈시켜 만든 공간 곳곳에서 한옥 특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고 객지에 와서 뭐 어떤 좀 불안하다든가 이런 게 없고. 이곳은 단순한 숙박 공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여행 행태인 게스트하우스와 광주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접목해 제2, 제3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대 구도심의 재생까지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주변의 변화가 되고 좀 머물고 가다 보면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고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머무는 여행객이 적어 지나쳐가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광주에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영대 선수촌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 선수촌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신청서를 낸 4곳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곳은 동구 기혜림 8구역과 광산 송정주공 등 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입 입시철이 마무리되는 요즘 고등학교마다 명문대 몇 명 합격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리곤 하는데요. 최근 많이 줄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몇 명의 이름을 거는 대신 전교생의 이름을 거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형 현수막에 400명 넘는 학생들의 이름이 반과 번호 순서대로 빼곡히 담겼습니다. 이 현수막은 광주 숭일고 총동창회와 재학생들이 3학년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수능시험 잘 보라고 걸어둔 것을 대입 성적이 나온 이후에도 명문대 합격 현수막 대신 계속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이름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이런 친구들과 좀 더 끈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구성원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전교생 이름을 걸고 있는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의 이름을 자랑 삼아 내거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프랑카드에 이름이 이렇게 걸려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자부심,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학벌 없는 사회 광주 시민 모임이 광주시 내 학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특정 학교 합격 여부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게시물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벌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7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학생 간 서열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해 줄 것을 전국의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겜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겜코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자문위원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호등이 뽑힌 채로 방치돼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어제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하루 만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열흘 전 사고로 뽑힌 신호등을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를 미뤄오다 어제 취재가 시작된 이후 보수와 설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그제밤 광주시 백운동에서 한쪽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택시에 치여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 1월은 무척 포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겨울도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달에는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올겨울 유난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을 웃돈 날만 14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았던 셈입니다. 활동량이 더 많고 사람들이 시장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뭐. 올해는 진짜 날씨는 따숩고 좋았어. 작년보다 올해는 추위도 없었고 엄청 따숩고 우리 없는 사람 서울도 벌어먹기 딱 좋아. 따뜻한 겨울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중기 날씨 전망을 통해 2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고 갑작스레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베트남 명예영사관이 광주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명예영사관은 베트남 교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개관 행사에는 팜후치 주한 베트남 대사가 참석했으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광주전함 명예총영사로 취임했습니다. 광주시가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호남대학교와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설치되는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족, 관광객들이 광주에 체류하는 동안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교류 정보를 관리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광주 MBC 뉴스와 프로그램이 KTX 개통과 혁신도시 출범 등 지역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신년 특별 생방송 더불어 삽니다와 같은 지역민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치평동 금호대우 주민들이 168만 3천 원을, 주월 1동 호반 힐하임 아파트 주민들이 150만 1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산단 내 LG화학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포스겐이 유출돼 근로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 환자들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공장의 원료 공급 펌프가 고장나면서 이를 확인하러 나간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가운데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32개 학교 가운데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등 모두 6개 학교로 나타났고 졸업생이 1명인 학교도 3곳에 달했습니다. 졸업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초중고 832개 교 가운데 24.5%를 차지했습니다. 남김없이